자, 오늘은 이제 노베이스 친구들 이제 국어 공부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노베이스라고 이제 할 만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등급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냐. 노베이스라는 얘기를 하려면 보통 이제 국어를 봤었을 때 5등급 정도 이제 아래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노베이스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3등급이 나와도 피지컬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2, 3등급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3등급 나왔다가 뭐 이제 4등급 나왔다가 뭐 2등급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등락이 크면, 그러니까 이제 3등급 라인 정도에서 이제 등락이 큰 친구들 같은 경우를 이제 노베이스, 그러니까 피지컬로 이제 국어적인 어떤 재능이나 피지컬 같은 걸로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친구들인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국어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뭐 인강을 보지도 않았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냐면, 일단 당연히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일단 처음에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고민될 수 있냐면, 선생님 저 노베이스인데 그럼 뭐 일단 먼저 인강을 들어서 개념을 잡아놔야 되냐,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개념이 없다. 사실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어는 수학처럼 뭔가 끝내고 넘어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 없이 일단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당장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더 풀어주고, 본인이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본인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듣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준비물은 기출문제집이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집은 수능 기출문제집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뭐 리얼도 있고 뭐 마르고 닳도록 같은 시리즈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더텅에서 나온 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더텅에서 수능 기출 모의고사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빨더텅이라고 하거든요. 빨간색 마더텅이라고 그래가지고 빨더텅이라고 하는데, 빨더텅이 뭐 가격적 면에서도 그렇고 좀 괜찮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기출 문제를 생으로 풀면 뭐 선택 과목 같은 게 나눠져 있지 않는 옛날 모의고사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빨더텅이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모의고사인데 거기서 이제 엄매하고 화작을 나눠놓고, 그럼 사실 문제 수가 안 맞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원래 그 문학이 15문제인데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 요즘에는 문학이 17문제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019년도 뭐 모의고사다, 그럼 15문제에다가 다른 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걸 이제 넣어가지고 17문제를 맞춰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빨더텅에 에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에세이가 더 작아, 책이. 그래서 좀 가벼워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용이해서, 뭐 본인은 이걸 들고 다닌다 하면 에세이도 괜찮아 보여서 빨더텅, 그러니까 굳이 뭐 아니어도 뭐 기출문제집 한 권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추가적으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개념어들이 나와 있는 개념 사전하고 고전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이렇게 그 몽땅 벗기기 시리즈가 있어요. 뭐 몽땅 벗기기 고전시가나 몽땅 벗기기 개념어가 있는데, 이거가 있으면 좋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문제를 풀다가 뭐 선경후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개념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전시도 어쨌든 내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고전시 해석이 안 되면 모의고사 풀다가 다 풀고 오답 정리할 때 열어서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유튜브 같은 데 쳐서 고전시 해석 봐도 되는데,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핸드폰 드는 순간 약간도 이제 흐름이 끊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어 몽땅 벗기기 책 같은 것도 한 권 정도 이제 구매해 놓는 게, 고전시가 같은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모의고사 다 준비가 됐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 당장의 문제를 풀고 부딪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 진짜 좋은데, 그러면은 인강과 혼자 자습하는 거의 비율을 어떻게 두는 게 맞냐면, 이제 저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뭘 하든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분명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습 복습,
이라고들 하는데, 학원을 다니면은 예습 되게 중요하고요. 혼자서 공부할 때는 복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느낌으로 커리를 타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냐면, 일단 그리고 모의고사는 국어나 이제 문법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사시면 안 돼요. 묶여 있는 거 사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고3이면. 자, 모의고사를 풉니다. 지금이 겨울방학이니까 아침에 푸는 게 정말 좋습니다. 8시 반 정도나 뭐 9시에 시작을 해서 자, 모의고사를 풀어줘요. 자, 내가 이제 신유형이라 선택 영역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선택할 수 있는데, 80분을 두고 푸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세 파트로 쪼개서 푸는 게 사실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이제 풀고요. 선택 과목은 아마 이제 노배면은 화작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엄매가 3학년 1학기 내신이면은 또는 2학년 2학기 내신이었으면 이제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노배다 5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공부의 그런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화작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제 선택 과목에서 한 15분 정도 쓰시고, 스탑워치를 이게 15분으로 나눠줘서 그 영역 안에 모든 걸 푸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문학은 사실 25분이 진짜 좋은데 뭐 한 30분 정도 가도 가시고, 그리고 독서 35분, 이 시간으로 딱 타고 들어가시면은 좀 깔끔하게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마무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문제풀이 순서 같은 거는 전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 80분을 풀어주시고, 풀 때 꼭 해야 되는 건 시간 안에 푼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5분이 남았는데 비문학에 한 지문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근데 찍지 말고 5분 안에 어쨌든 대충이라도 읽고 답을 적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어쨌든 답을 다 넣어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제가 오랜 시간에 걸려서 문제를 풀고 이게 시간을 나중에 줄여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시간 안에 푸는 게 맞을까요? 하면 시간 안에 푸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줄인다는 게 거의 뭐 너무 어려워요. 줄이는 방법이 뭐 딱히 있는 것도 아닌 건. 그래서 일단은 시간 안에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할 때 답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것 체크해요.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과목 공부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베라고 하면, 일단 노베이스 친구들은 뭔가 이제 한 영역에 대해서 80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섞어서 하라고 하는데,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이걸 이제 계속 병행해 섞어가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하루에 한 과목 하는 것보다는 등급이 이제 내가 3, 4, 5, 6, 7, 8 이렇게, 그냥 특히 4, 5, 6등급 친구들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내줍니다. 그냥 끝. 그리고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다다음 날이나 날 오답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텀을 두는 이유가, 만약에 그 당일날 이제 뭐 내가 비문학 오답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제 보통 틀린 걸 다시 풀거든요. 근데 그 당일날 하면 내가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니까 이제 노베 친구들이 비문학 지문을 다시 읽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이제 문제를 틀린 걸 풀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봤다고 지문을 안 건들더라고요. 비문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같은 지문을. 그럼 구조를 체화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로 빼면 자연스럽게 비문학 지문을 다시 읽어야 돼요. 기억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다시 풀어봅니다. 틀린 것들을. 다시 풀어보고 다시 채점합니다. 자, 그 다시 채점했을 때 틀린 것들의 답을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것 다시 풀어내도 틀린 걸 오답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답 정리는 해설지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설지를 만든다. 해설지를 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오답 정리의 샘플을 실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23번을 친구가 틀렸어. 23번을 친구가 틀렸다고 하면, 자, 그럼 내가 도대체 23번을 내가 왜 틀렸고, 이제 그럼 답이 왜 답인가? 내가 3번을 골라서 틀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해설지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3번이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이걸 찾으세요. 자, 그럼 찾아요.
이 줄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1번은 그럼 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왜 틀렸는가를 반드시 찾아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1번은 틀렸다. 이렇게 해설지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열어서 내 생각과 맞는지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건 혼자서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업을 통해서 혼자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요런 문제들도 보시면 뭐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인 이유는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 맞았다는 이유는 이걸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필기, 그러니까 옆에 따로 적어도 되는데 그러면 좀 품이 드니까 밑줄 정도 거주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학도 이제 문학은 일부러 안 했는데 문학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23번 문제를 틀렸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답을 적으셔도 돼요. 답을 이제 5번 딱 적으시고 그럼 나머지 것들이 다 맞잖아? 한번 찾아주자고. 그리고 내 생각과 해설지가 맞는지도 비교를 해주고 1번 어둠은 물상을 이렇게 돌려주는 행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시에 돌려준단 말이 이렇게 있잖아. 연결. 2번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둠에서 들으니 풀벌레 소리들이 화내요. 연결. 3번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어둠이 사라져가죠. 어둠이 지속되는 배경이라고 했는데 여기 맨 마지막까지 밤공기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연결.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했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그 떠나면서 아침이 되면서 상황이 변했냐? 그러면 보니까 이제 무거운 어깨를 털고 막 금으로 태양이 울리면서 잔치가 되니 아침이 되면서 상황이 변했고 나에서는 방 안의 분위기가 변했냐? 그럼 방 안의 분위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환해지고 낭낭해졌어요. 근데 일단 내 생각이 맞는지는 이 작업을 하고 해설지를 바로 열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 문제 하나 하고 열어보고 하나 하고 열어보고 아니면 다 끝내고 열어봐도 되고. 5번 어둠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꽃을 낳잖아? 그럼 5번이 답인데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어둠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냐? 없어요. 이 말이 여기 지금 나 부분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둠이 밝음 앞에서 순응했냐? 굴복했다가 가에 있으니까 맞는데 나에는 또 이게 없어요.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문학도 충분히 오답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면 노베이스 친구들은 이제 막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할 수 없는 게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해석이 당장 안 되니까 좀 어려우니 하면서 이제 고전시가 열어주고 해석 같이 공부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수미상관이나에 나오면 또 펴주고 책을 안 사면 그냥 이 작업 다 끝나고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아니면 유튜버 같은 데 검색해보시고 이렇게만 해도 이제 노베 친구들은 8회 정도 8회에서 10회 정도 모의고사를 끝냈을 때 거의 장담할 수 있는데 등급이 하나 올라갈 거나요. 그리고 피지컬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3등급이었는데 2등급이었다가 4등급이었다가 3, 4, 3, 4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등급이 안정적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고민하고 뭔가 이제 방법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전해서 문제를 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며 독해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모의고사를 풀고 시간 안에 어쨌든 답을 끝까지 적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비문학인 경우에는 꼭 글을 읽으면서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구조를 생각해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글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그냥 느낀 체화하는 거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다 근거를 잡아주는 게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